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출력문에 출력 서식을 이제 준수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실행 결과를 구한 다음에 정답을 쓸 때는 출력 서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 출력 서식에 맞게 정답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 좀 보자고요. A는 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 가로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중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앞에 name이라고 되어 있고 콜론이 찍히고 테드, 그리고 폰이라고 써 있고 콜론이 찍히고 010-1234, 그리고 벌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콜론 찍히고 0909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런 이제 자료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얘는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딕셔너리가 뭔지 그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딕셔너리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딕셔너리가 우리의 사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학서전에다가 딕셔너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라는 그 영어가 나오고 이거의 뜻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그 뜻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이제 밸류의 값이 이제 되는 거예요. 해서 딕셔너리의 뜻은 지금 이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키와 밸류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자료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딕셔너리라는 거는 연관된 그 값들을 묶어서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우리 이제 딕셔너리예요. 그때 딕셔너리가 연관된 그 값을 묶어서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키와 값 이 두 가지가 쌍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자료 구조를 보고 우리가 딕셔너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가 딕셔너리를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이 딕셔너리는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중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자료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키하고 값이 이제 한 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해서 앞에다가 이제 키 1번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키 1번에 해당하는 그 값을 바로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키와 값을 이제 서로 구분할 때 중간에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구분합니다. 그 뒤에 보면 키 2번도 마찬가지죠. 키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중간에 콜론 찍고 값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형식도 키 2번이다 이렇게 써주고 중간에 콜론을 찍어서 값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얘가 이제 요만큼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이런 형태로 생긴 게 우리 이제 딕셔너리요. 그때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DICT 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가로 닫고 해서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딕셔너리를 그런 명령어 없이 우리 DICT 그 명령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DICT 그 명령어를 안 쓴 거죠. 안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괄호만 묶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을 표현한 게 있고 그리고 DICT 그 명령어를 이제 이용한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때 A라는 그 딕셔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딕셔너리랑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볼 게 우리 이제 리스트요. 만약에 내가 이제 A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억 장소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을 때 이 첫 번째 그 위치는 우리 0번 위치가 되겠죠. 여기는 1번 위치, 여기는 2번 위치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해서 내가 이 첫 번째 기억 장소 이곳에 뭔가를 저장을 시켜 놓고 이곳에 이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이제 A의 0번 위치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접근할 때는 A의 1번 위치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A의 2번 위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012 이런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한다고요. 근데 얘는 이제 키와 값이 이제 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해서 내가 이 첫 번째 기억 장소에 이제 접근할 때는 A라는 그 딕셔너리의 이름이라는 곳에 접근해라.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 A라는 그 딕셔너리에 나이라는 거, 이 키값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이 두 번째 기억 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접근하겠다 그랬을 때는 A라는 그 딕셔너리의 주소라는 곳에 접근해라. 그러면 이곳으로 이제 접근이 된다고요. 해서 리스트는 0이다, 1이다, 2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해당 기억 장소에 접근을 하지만 이 딕셔너리는 키값을 가지고 접근하더라. 그러면 이런 키값은 중복된 그런 키가 있으면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딕셔너리가 있다. 그것의 이름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이순신 요 세 글자를 집어넣어라.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 A라는 그 딕셔너리의 이름이라는 곳이 지금 이 첫 번째 이 기억 장소를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이순신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곳에 기존에 써져 있던 홍길동은 이제 없어지고 이 위치에 이순신 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이제 딕셔너리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라고 되어 있고 지금 얘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하고 써져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이제 키고 뒤에 있는 게 값이라 그랬죠. 그때 키와 값을 서로 구분할 때는 뭘로 구분한다? 우리 이제 콜론으로 이제 구분하더라. 해서 name이라는 그 키의 값은 이제 테드다. 그리고 폰이라는 그 키의 값은 010-1234다. 그리고 벌스라는 그 키의 그 값은 0909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라는 그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프린트 출력하래요. 뭘 출력하냐? 지금 이곳에서 이제 반환되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get이라는 게 사용이 됐죠. 요 get이라는 건 뭘 하냐? 이 get은 앞에다가 키를 써주고 그 뒤에 이제 디폴트 값 얘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get이라는 거는 이 키, 내가 지정한 그 키 있죠? 그 키에 해당하는 그 값을 반환해달라 그거예요. 만약에 키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없을 때는 그때 이 뒤에다가 쓴 거, 디폴트에다 쓴 그 값을 이제 반환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a.get이라고 했어요. A라는 그 딕셔너리에 이제 get을 붙였는데 A라는 그 딕셔너리에서 grade라는 그 키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키에 우리 이제 grade가 없죠. 그때 이 키에 해당하는 게 없을 때는 이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이거를 이제 반환해 달라 그겁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우리 디폴트 값으로 사용된 게 none, 이 값이 이제 사용이 됐죠. 해서 지금 이곳에는 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에 화면상에 출력되는 그 값은 이제 none하고 얘가 이제 출력이 이렇게 이제 되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이제 정답을 쓸 때는 우리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전부 다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출력이 될 때 얘를 출력해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도 정답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제 실행 결과를 다 구해놓고 정답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거나 아니면 대소문자를 막 섞어서 쓰게 되면 그건 틀린 걸로 그냥 채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는 전부 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기존에 써져 있던 게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거랑 똑같이 정답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딕셔너리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고요. 지금쯤 이렇게 이제 뭔가가 이제 새로 나오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외우고 지나가세요.